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핵이빨입니다. 고3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학과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학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사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일단 중요합니다. 왜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중요한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일 겁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3학년 1학기까지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의 성적을 가지고 수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9월쯤에 수시를 접수를 많이 하죠. 이때 대학교 학교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학과를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성적 1.2점 더 맞는 것보다, 10점 더 맞는 것보다 어쩌면 학과 선택이 여러분들의 평생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중간고사 시즌이라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진지하게 5월 초쯤부터 학과 고민을 하십시오.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 학과 선택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니까요. 자,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이 잘 되는 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간호계열 학과 취업률 제일 높습니다. 웬만하면 간호계열 학과는 내가 정말 특별히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다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자격만 따면요. 사실상 90%에 육박을 하죠.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웬만한 간호학과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80~90% 이상의 취업률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또 간호학과가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죠. 간호계열이. 자,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다 하는 간호계열을 제껴두고 어느 과가 취업이 잘 되는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화기. 전화기. 이 뭔 소린가?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 겁니다. 전화기가 뭔지. 전자전기, 기계공학, 화학공학, 이 앞글자를 따서 전, 화, 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히 전자전기랑 기계공학은 그 어느 과보다도 압도적인 취업률을 보여주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웬만한 중견기업들도 전자전기와 기계공학은 웬만한 회사에서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 자체도 기계공학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다른 학과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는 관련된 업체들을 보십시오. 현대모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된 협력업체, 요즘 말로는 협력업체고 옛날 말로는 하청업체죠. 하청업체들도 결국에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합니다. 그 업체들도 대부분 다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전기공학 요런 수준에서 다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런 쪽으로 회사가 분포해 있습니다. 물론 재료 강판 이런 쪽에 화학공학도 있을 수 있고요. 일부 컴퓨터 부품 요런 거에는 그것도 거의 다 대부분 다 전자공학이 많지요. 그런 식으로 파생된 업체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몇십 개 이상은 될 겁니다. 협력업체가. 그럼 삼성전자를 또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 전부 다 할 것,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기계공학, 전자전기, 화학공학 요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재료공학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컴퓨터 공학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삼성전자에 딸려있는 협력업체들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협력업체들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전자전기공학,
공학이 취업률이 제일 높고요. 물론 기계공학도 제일 높습니다. 취업률이. 그 다음에 일부 해양공학과라든가 항공학과 뭐 이런 쪽도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바로 따라오는 게 반도체, 뭐 세라믹, 뭐 화학공학 뭐 요런 식입니다. 저도 화학공학과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반도체나 세라믹 뭐 이런 것들 다 화학공학과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학공학과 뭐 이렇게 화학공학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화학공학과 안에 반도체, 세라믹 뭐 이런 것들이 수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공대 이야기만 했죠. 문과 쪽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과 쪽은 사실 그렇게 특출난 그런 학과가 사실은 막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를 봤을 때 스카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서강대, 한양대 한 요 정도까지가 사실 문과는 마지노선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런 최상위권 대학교들은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웬만하면 취업률이 높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아래, 바로 안에는 인서울학교라든가 부산대학교,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이 5개 학과, 금방 말씀드린 이 5개의 최상위권 학교, 이거 바로 다음에 있는 인서울대학교들이나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쪽에 문과만 가면 취업률이 바로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거의 60%, 뭐 50%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40%까지도 보이고요. 지금 현재 고3 문과생 여러분들께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문과가 아예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과에서도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일부 학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뭐 요런 학과들 말이죠.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자, 제가 왜 문과가 낮은지 일단은 먼저 한번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문과에서도 어느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가 방향이 잡힐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들, 삼성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뭐 그 외 우리가 웬만하면 알고 있는 대기업들 있죠. 그리고 그것 외에도 공기업들, 뭐 이런 여러 군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공학, 전자공학을 필두로 해서 공대생들이 보통 취업이 잘 되는 이유가 그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회사들이 굴러가려면 그쪽 학과 출신들이 자기 회사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기업들, 웬만한 대기업들이나 공기업들의 사무직들, 우리 문과가 갈 수 있는 사무직들의 전공은 뭘로 보냐? 사실 전공을 불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직으로 지원을 받을 때는, 사람을 뽑을 때는 실제 채용 홈페이지나 채용 공고를 보면 전공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무직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웃깁니다. 기계 분야에서 채용을 한다. 기계공학이나 해양공학과 뭐 이런 기계 관련된 학과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 계열에서 채용을 한다.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뭐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무직에서 채용을 한다. 전공을 묻지 않는다는 이유는 철학과도 가능하고 경영학과도 가능하고 경제학과도 가능하고 사회복지학과도 가능하고 심지어 기계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이나 생명공학이나 이런 공대 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문과를 나왔다. 문과 관련 학과를 나왔다. 이러면 내 경쟁자는 문과
모든 학과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공대나 자연 계열 학과에서도 경쟁자가 다 생기게 됩니다. 이제 왜 문과생들이 취업률이 낮은지 좀 알겠죠? 문과라고 해서 다 누구나 다 전공을 불문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 문과 안에서도 특수한 학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면 공무원 쪽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각종 요양원 또는 고아원이라든가 보건소 이런 쪽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채용을 할 때는 사회복지학과를 그쪽 계열을 채용을 하지 전공 불문해서 아무 학과나 채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쪽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학과로 말이죠. 찾아보면 문과 쪽에도 이런 특수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사회복지학과를 갔다. 그럼 내가 나중에 사회복지 계열로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내가 그쪽 계열에서 일을 해도 되고, 또는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가야겠다. 이러면 사무직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특수한 학과가 아니고 일반적인 문과를 나왔다.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죠. 사무직 그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반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 해깃발, 니는 취업 잘 되는 과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다.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왜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좋은지, 이거는 삶의 가치관의 차이도 있지만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러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온전한 직장을 가지고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취업을 해서 돈을 잘 벌고 또 나는 좋은 회사를 취직해가지고 칼퇴근을 합니다. 칼퇴근을 하고 주말에 출근을 안 하게 되면 나는 그 시간에 취미 활동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때까지 하고 싶었고 꿈꿔왔던 것.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과학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설명해주고 또 친하게 지내고 같이 게임도 하고, 이게 바로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른 곳에 취업을 했고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학교실을 회사에서 합니다. 거기서 봉사활동을 할 지원자를 모집하거든요. 저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손들고 지원을 해서 가끔씩 초등학교의 과학교실 선생님으로 봉사활동을 갑니다. 거기서 제 보람을 정말 많이 느끼고 정말 행복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막상 제가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을 제 업으로 삼았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학생들과 마찰도 있고 학부모님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즐거운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특이한 사람 몇 명 빼고는 일이란 것 자체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우리 사촌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 열심히 잘 해가지고 운영자로 일하고 있는데 블리자드에서 스카우트가 왔다고요. 이 사촌이 본래 중학생 때부터 블리자드 회사의 와우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정말 진짜 페인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이 특히 와우 운영자로 일을 해달라고 스카우트가 왔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평생토록 좋아하던 그 게임 운영자가 되고 나니까 그만한 스트레스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라도 결국에 내가 그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꿈이 뭐냐? 나중에 너는 돈보다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삼아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정말 옳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잘 벌고 그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취미로 해야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뜨는 학과 과연 좋을까? 저는 앞으로 뜨는 학과, 신생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 11년 그때쯤에 생명공학 붐이 일었습니다. 생명공학과 관련 교수들도 삼성전자에서 생명공학, 바이오 이쪽에 투자를 한다. 제약 쪽으로 투자를 한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 기업, 전 세계에서도 거의 최고 기업에 속하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 말 다 했다. 향후에는 생명공학이 뜨니까 생명공학으로 진학을 해라.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 주변에도 생명공학으로 간 친구들이 많고요. 그 친구들한테 상처 주는 말인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망했습니다. 생명공학 쪽에 취업을 하기는 정말 일부 기업들 말고는 문이 좀 좁죠. 마치 주식 같습니다. 막 어떤 주식이 뜬다, 향후에 저걸 뜬다, 사야 된다. 그런데 그 주식이 오릅니까? 오르지 않고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가는데 말리진 않습니다. 이건 제 기준이니까요. 제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취업이 잘 되고 사회 전반에서 정말 수요가 많은, 인적인 수요가 많은 그런 학과를 추천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에게 학과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 말에 반대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는 꿈을 쫓아갈 테야 이런 분들입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선택은 자기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 말이 그 누군가 어느 학생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중간고사 잘 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중간고사 화이팅 하시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3학년들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5월달쯤에 진지하게 내가 어느 학과로 가야 될지 정말 내 인생 앞으로의 4, 50년 어디다 걸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감사합니다.